이 직무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죠. 뭘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어떤 취지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직무관리를 그 활용성이 어디 부분인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라는 게 명확해야 도출하는 직무의 양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활용 가치를 좀 더 높게 현실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려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해야 되고, 그 취지나 목적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들이 도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기술 변화가 어떤 것 같은지, 고객의 니즈는 어떤 것 같은지, 이런 환경 변화나 이런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우리 조직의 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조직은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엔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될 이슈이거나 앞으로의 우리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이슈는 이런 것들인 것 같다라는 것을 도출해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는 이런 형태로 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방향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문구여도 상관없이 두 가지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숙련의 차이. 이 업무를 과장이 하느냐 신입사원이 하느냐에 따라서 30분 걸릴 수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는 숙련의 차이로 이런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실제로 모호함 때문에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게 1시간 업무인지 30분 업무인지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생산직처럼 뭔가 딱 행동 단위로 구분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감안하고 팀장과 팀원이 논의하다 보면 이 패턴들은 결과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그러면 이거를 팀장과 팀원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전산화시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이 시간은 1년에 200시간 정도가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이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걸 다른 담당한테 넘겨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형태로 뭔가 다양한 논의의 포인트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예를 들면 200시간이라는 게 연간 걸린다면 이것은 엑셀의 숙련성 문제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을 다녀와라 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지식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필요한 전문성 지식을 배우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육성의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적정 직급인지, 한 번을 할 때 이런 색깔들이 나왔는지, 육성을 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도 계속 저런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어떤 커리어 트랙을 가지고 육성 체계를 가지고 이 팀장은 이 팀원들을 다 관리해 낼 것이냐, 이런 로드맵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체계화된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어야 사람은 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남아 있어야 계속 하던 일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전환 배치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아예 새로운 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조직이나 개인한테 이 업무를 줄 거냐의 관점, 당연히 직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만약에 혁신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조직 내에, 부서 내에 또는 회사 내에 적정 인원이 몇 명인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할 때도 당연히 미시적 접근으로 이런 직무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당연히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요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의 직무 분류 체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향후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무급 제도를 통해서 직무에 따라 가치를 달리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 제도를 직무급 기반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무에 대한 내용이